민의를 반영할 수 없는 선거구조와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그래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방제 국가로 분권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당을 민주화해야 된다. 우리가 이 우원식 사태로부터 정당 민주화가 지금 후퇴했잖아. 정당 민주주의가 뭐예요? 국민 주권주의 아니야. 국민이 주권을 줬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썼잖아. 그게 민주화가 후퇴한 거지. 아니 뭐야 그럼. 정당 민주화는 뭐라고? 당원 중심의 정당체제야. 당원들이 결정해야 돼.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당원들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나와. 당원들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일어나요. 바텀업 시스템이에요. 민주국가의 기본은 뭐냐? 바텀업 시스템이에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해결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가서 당 대표나 위에 있는 당 지도부에 가서 삐댈 필요가 없어. 왜? 당원들이 결정해 주거든. 주권 재민 사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질서야. 이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이 사태는. 굉장히 중요한 사태입니다.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한 행위예요. 국민 주권주의. 이걸 떠나서는 근대 민주주의가 성립되질 않아요.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의를 반영할 수 없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내가 어젠가 그 조성복 교수하고 좀 오랫동안 통화를 했어요. 조성복 교수가 그걸 보더니 그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우원식 사태. 너무 기가 막힌다는 거야. 너무 기가 막힌다는 거야. 조성복 교수는 켈른 대학에서 원래 연세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독일로 유학을 가가지고 정치학으로 바꿨어요. 그래 정치학으로 디플로마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 주독 한국 대사관에서 그 전문위원으로 좀 일하고 여기 국회에서도 전문위원 한국에 귀국해서 국회에서 전문위원으로도 일하고 중앙대에서 그 김누리 교수하고 같이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랬던 분인데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나한테는 좋은 책을.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좀 재미없을런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는가?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는가? 이 책의 핵심이 뭐야? 독일 민주주의.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는가? 아무도 그런 권리를 준 적이 없어. 누가 준 거야 이게? 주권자가 준 거야. 근데 주권자를 내팽개치고 지들끼리 결정을 해. 미친놈들이지.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는가? 그게 누구냐는 거야. 이게 주권자라는 거야 이놈들아. 주권자. 주권자가 원하는 대로 안 하는 놈들이 뭘 정치를 한다고 그래. 이 책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22년에 나왔으니까 뭐 2년 됐으니까 서점에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도서관에 가서 꼭 빌려서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그거를 여기서 예로 들어서 여러 가지 썼어요. 왜 우리 정치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하는지. 서민을 위한 정치나 정당이 없어. 문제가 많은데도 우리 이 정치는 왜 변하지 않는지.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정착자거든. 그러니까 이걸 쓴 거야.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 그러니까 나하고 끼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심하다, 이게. 이 책은 조성복 교수도 이제 주 집필 9명이 전부 독일인까지 포함해서 9명이 이 책을 썼어요. 조성복 교수 하고 독일인 2명 더 포함해서 전부 9명이 이 책을 이게 한독 수교 140주년, 140주년이나 됐는지 몰랐는데 하여튼 140주년 기념 단행본으로 대전환의 시대, 독일의 제도와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게 이제 9명이 썼기 때문에 각 필자마다 밀도가 달라. 내가 쭉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밀도 높게 잘 써서 잘 이렇게 기분 좋게 읽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슬렁슬렁 썼어. 그래가지고
아이, 뭐지? 그런데 이게 여러 명의 전자가 있는 경우는 그 밀도의 차이 때문에 내가 참, 그래. 그렇지만 이게 독일에 관한 그 정보는 내가 거의 다 수집해서 가지고 보기 때문에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여러 선생님들한테 뭐 이걸 꼭 사라 이런 건 아니니까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아돌프 가서 교수가 얘기한 국민 정신이야. 그것이 제도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저 선거 제도를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이 선거 제도 때문에 국민 주권주의, 주권 재민 사상이 완전히 사라진 거야. 지금과 같이. 제도에 의해서 국민 정신이 바뀌는 거야. 국민 정신이 바뀌면 제도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시민의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 빨리 나가야 된다. 당원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체제다. 독일에 무슨 공관위원회가 있어서 공관위원장이 지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하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그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냥 당원들이 다 결정해요, 당원들이. 그 당원 중심 정당이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정당이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당원들이 다 시민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야. 공관위원장이 왜 필요합니까? 누가 공천을 합니까? 당원들이 공천하지. 당원들이 알아서 비밀투표에 의해서 그 표를 만든 사람 순서대로 쫙 그 명부가 쓰는 거야. 그대로 선거에 나가는 겁니다. 그 명부를 들고. 누가 인재를 영입하고 중도에서 뭐 인재 영입하고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의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가는 거죠. 국민 발안제도. 요번에 뭐 헌법 개헌을 한다고 그러는데 헌법 개정을 한다고 뭐 조국이 뭐 떠들던데 헌법 개정할 때 반드시 이걸 넣어야 돼요. 시민의회 또는 발안제도. 국민 발안제도. Folks Initiative라고 그러는데 그걸 놓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문제점의 네 번째, 정치 혐오와 무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제도와 정치 교육을 정상화하면 해결돼요. 교사들이 정치 기본권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없어요. 보이터스바하 같은 독일은 보이터스바하 같은 합의가 있어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정치 문제를 가져와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요. 그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정치 문제를 가르칠 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강압 금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논쟁거리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논쟁거리 원칙. 현실에서 지금 논쟁적이잖아요. 이 사태를 갖다 놓고 교사가 가르치는 겁니다. 우원식 사태를 놓고 교사가 뭐가 너희들이 보기엔 민주적이냐, 어떻게 하는 게 민주적이냐 하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사가 이게 정답이야 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왜 현실에서 이런 논쟁거리가 생겼겠냐? 중요한 것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압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켜라. 그 김진표 마냥 등신이잖아. 그 김진표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거야. 김진표만 아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김진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 김진표 등신이잖아. 친문 세력이고. 학습자 이해관계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학습자 지향적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교육은 철저하게 학생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설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삶의 이 계층별 또 부모의 그 소득별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방법과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너 이렇게 해가 아니라. 그리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해 저렇게 하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완벽한 자율성을 주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교육의 원칙이 있어요. 그 보이테스바흐라는 조그만 도시에 그 바덴뷰텐베르크 그 소도시인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 관련자들이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첫 번째는 원래 처음에는 이제 강압 금지의 원칙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교내를 강요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원칙을 세웠다가 그것이 늘어나서 2개, 3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거를 거의 지키죠. 근데 왜 독일에 이렇게 했냐? 정치에서 교사들의 정치적인 지향점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마구 가르치는 거야. 3인당을 중심으로 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김인당을 중심으로 그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생겨나니까 이게 그 분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렇게 하자 해서 합의해서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교육을 학교에서 시켜줘야 된다. 교사들이 시켰어요. 독일에서 교사가 됐다는 말은 다 국가고시 1차, 2차를 다 패스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사가 돼요. 그러니까 교과목을 자기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재료, 교부제 이런 거를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교과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현실 정치에 있는 사례를 그대로 가져다가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오 이런 게 있네 하고 정치의식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10대 후반에 대부분 지금 유명한 정치인들은 다 10대 후반에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 활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기본권을 교사들에게도 반드시 주도록 지금 정치 교육은 못하도록 돼 있고 또 그 정치적 기본권, 피선거권이라든지 교사들에게 그런 것이 일체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건 정치적 금치산차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교사들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정치적 기본권을 반드시 줘서 정치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그래서 정치 의식이 어린 시절부터 커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